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9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장마환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건 저에게 많이 힘이 된다는 점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금 심심하죠. 전체적인 느낌이 심심한 이유는 FOMC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뭐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지 않으면서 그냥 일단 목요일, 미국 기준에서는 수요일이죠. 수요일까지는 좀 지켜보자. FO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 인하한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 인하가 매파적인 인하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리 인하 한대 하고 시장이 뜬금없이 막 이렇게 어제처럼 그냥 하이닉스 필드로 올라가 버리면 시장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시장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나와서 시장을 한번 눌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코스피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박스권 상단보다 조금 오버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현재 3시 한 5분 정도 지났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우리나라만 눈치 보기 장세, 거리두기 장세가 나온 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요즘에 글로벌, 특히나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약간 강밥 정도의 시장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중국과 홍콩은 여전히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뭐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구나. 그냥 일단은 목요일까지 지켜보는 거나 우리는 이제 목요일날 반영이 되니까. 근데 이 FOMC 금리 발표가 중요한 게 일단 올해 마지막 금리 발표고요. 더군다나 파월 연준 의장이 어쨌든 레임덕이잖아요. 케빈 쉿은 거의 본인이 된 것처럼 지금 막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목요일 날에는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데 과연 이게 목요일 날 어떻게 펼쳐질지 조금 예측하고 긴밀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또 대여라고 하죠. IPO 대여인 알지노믹스가 공모주 청약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작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다 에임드바이오 하락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죠. 에임드바이오. 근데 이 알지노믹스는 어떤 기술이냐면 그러니까 에임드바이오는 말 그대로 에임드, 겨냥한다. 그러니까 ADC 쪽이라면 알지노믹스는 RNA라고 해가지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전자 변형 치료제를 하는 곳인데 올릭스 있죠. 올릭스랑 기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신규 상장되어 있는 올릭스랑. 그러니까 그 전에 에임드바이오는 ABL 바이오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지노믹스는 올릭스. 근데 이 알지노믹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에임드바이오가 상장하자마자 300% 올라갔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갔고 어저께 20% 가까이 떨어졌고 오늘 자리를 좀 잡아주려고 해요. 그럼 알지노믹스도 에임드바이오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에임드바이오도 상장 전에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기술 수출 계약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를 받았고요. 좀 뭐 비싼지 싼지는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알지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일라일리와 1조 8천억 원어치 기술 계약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릭스라는 이제 형님도 먼저 상장을 해서 정말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알지노믹스도 내일은 또 따따블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알지노믹스 공모주 청약을 오늘 내일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못 가는 것도 있어요.
자금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제약바이오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코스닥에서 어쨌든 알테오젠이고 그 다음에 뭐 삼천당제약, 뭐 보로노이, 뭐 D&D 파마테,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등등등 있는데 이 자금들에서 만약에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났거나 그 자금을 빼가지고 여기 공모주 청약 자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과 내일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에임드바이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중간에 지금 펩트론의 좀 악재성 아닌 악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번주에 알테오젠의 악재까지 나와서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굉장히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에임드바이오의 신규 상장으로 돈을 쓸어갔고 알지노믹스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돈을 쓸어간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들이 언제 풀릴까? 알지노믹스 기준으로 본다면 12월 12일 날 환불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은 좀 풀리게 될 것이고 또 알지노믹스가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에 조금은 좀 따뜻한 기운을 좀 끌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면 에임드바이오라든지 알지노믹스가 기술력이 없이 상장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수출 계약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장에 대해서 자금을 끌어모은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얼어붙었던 투심이 깨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약바이오가 미멘토말로는 계속 괜찮고 좋아 보인다는데 너무 안 가는데 12월달 너무 실망인데 다 이런 신규 상장에 플러스 펩트론과 알테오젠에 조금 악재가 껴있는 거죠. 그것까지 다 소화를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일단 코스피 기준에서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순매도를 진행합니다. 근데 뭐 금액이 얼마 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FOMC 제일 중요해요. FOMC가 올해 마지막 FOMC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긴 합니다만 과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들고 나올 것인가 라는 게 좀 우려가 되고요. 이런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빠지겠죠. 얼마나 많이 빠질까요? 많이 빠지겠죠. 보통 지수 기준에서 5%에서 10% 사이는 빠지겠죠. 그러니까 5% 이상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딱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은 일단 또 싸게 나오는 종목을 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합니다. 파월 연준위원장이 갑자기 마지막 레임덕 때 목리를 부리면서 안 해버려요. 지표를 본 게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물가지표가 10월 달 것도 보질 못하니까. 그 셧다운 때문에. 그러면 1월 달에 하겠죠. 그리고 캐비닛이 들어와가지고 또 더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이번 FOMC 때 금리 인하를 하건 안 하건 중요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안 한다. 만약에 하더라도 매파적 인하다. 관계없다고요. 시장은 눌려질 수 있어요. 매파 뭐 세게 발언해서 시장은 떨어질 수 있는데 관계없다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은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로 가면 가장 수혜받는 우리나라의 종목들은 바이오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지금은 바이오가 안 가는 이유 제가 뭐 알지노믹스 설명하고 알테오젠 다 설명했지만 수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처럼 2차전지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못 가요. 그리고 며칠 전에 로봇이 가면은 2차전지 바이오 못 갑니다. 그 정도로 한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 뒤에 있는 2, 3위는 그냥 밑으로 조정받아요. 2차전지 오늘 조정받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제약바이오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금리 인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금리 결정의 방향은. 그러니까 절대로 쫄지 마라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세업종. 오랜만에 조선 쪽에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방원 중에 원전이 좀 무겁네요 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조선과 방산은 괜찮습니다. 특히나 어저께 방산에 바닥에서 고개 들어 올리는 그 약간의 모멘텀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면서 조선과 방산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의미가 뭐냐면, 조선이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계속 이제부터 주도주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조방원 때처럼 조선이 주도주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치만 이런 거죠. 더 이상 빠지기 쉽지 않은 섹터다. 왜냐, 이게 어쨌든 미국이 마스가라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LPG, LNG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는 대장주들만 여러분들 포트에 담고 있으면 든든하니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종목을 많이 가져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조선에 대해서 펀더멘털이 죽지 않았으면 각각의 대장주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큰 애들. 그런 애들만 한 종목씩 내 포트에 담아두면 언젠가는 얘네들이 다시 효자가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선 쪽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다. 약세업종이 계속 있었지만 많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이 오랜만에 좀 바닥에서 자리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기판이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리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종목 좀 편입을 해볼까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안 했어요. 사실 안 했어요. 제가 안 들어간 줄 알고 유리기판이 오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안 했거든요.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약간 유리기판 쪽으로 하나 할까 했는데, 다른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니까 좀 멈추고 안 했는데, 역시나 들어 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자리에 있을 땐 여러분들이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약바이오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좋다가 살짝 밀립니다. 로봇주들로 살짝 또 수급이 이동을 하니까 제약바이오가 살짝 빠지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돈이 풍부하진 않다. 그 돈이 풍부해지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땐 목요일날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과 내일까지는 좀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세업종 좀 아쉽습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좋아서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졌는데, 뭐 그렇게 급등한 것 치고는 또 어제와 오늘 조정이 많이 나오네요. 뭐 아직은 현대차에 대해서 로봇과 자율주행은 이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이르긴 뭘 일러요.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것도 있고요. 꿈과 희망을 먹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저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어저께 올랐던 것만큼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로봇은 제가 이거 작성할 때까지만 약세 업종이었는데 갑자기 뭐 한 3시 넘어서부터 로봇들이 또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약바이오에서 2차전지, 코스닥에서 2차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3개는 무조건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요렇게 3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심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지나면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은 좀 나올 거고, 저는 아직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코스피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의 뷰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 중심에는 2차전지, 로봇, 제약바이오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꼭 한번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